가요. 교과서 개편되면서 아예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대단원으로 빠져나와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을 거야. 현대 물리 파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광전 효과를 따로 뽑아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요. 지금 뭐에 대해서 했냐면 사실은 현대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학도 아니고 전자기도 아니고 파동이거든요. 파동. 그래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동에는 소리하고 빛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동을 배우고 있는 건데 이 소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높이, 세기, 맵시 이거 있고요.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색과 밝기가 있다 이랬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각각의 파동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가 있고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 사실은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동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가 에너지의 크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너네 기억해봐. 소리는 진폭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 소리의 크기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 또는 세기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소리의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라면 빛은 진폭이 뭘 결정할까요? 빛의? 네, 밝기요. 세기요. 그래서 둘 다 세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소리는 높이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은 색깔이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파동의 구성 요소 중에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동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 다시 하면 E는 HF로도 계산해요. 그러니까 파동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는 그 중에서 빛에 대한 얘기를 볼 거다. 빛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이 빛이라고 하는 아이가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결국은 파동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돼. 그래서 소리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두각시켜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각시켜서 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빛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폭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되니까 진폭을 크게 하면 눈부신 빛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색깔이니까 내가 빨간색 조명을 쓰다가 파란색 조명으로 바꾼다는 건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밝기를 더 밝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색깔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꿔도 에너지를 더 크게 하는 거거든요. 진동수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파동일 때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제곱, F제곱이기 때문에 밝기나 색깔을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도 에너지를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구나. 밝기를 조절하거나 색깔을 조절하거나 이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져. 근데 이건 빛이 파동일 때 그래요. 파동이면 밝기도 색깔도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해요.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입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빛이 입자라면요.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건 조명에 빨간색 조명에서 초록색 조명으로 초록색 조명에서 파란색 조명으로 색깔을 바꾼다는 건 진동수가 바뀐다는 얘기 같습니다. 입자여도 색깔이 달라지면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알겠어? 자, 근데
입자일 때 밝기는 어떤 줄 아세요? 밝기는 진폭하고 무관해요. 입자일 때는요, 밝기는 진폭하고 무관하고요. 그러면 빨간색 조명인데 흐린 빨간색 조명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 조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입자일 때는 이 밝기는 뭔데? 이건 진동수가 아니고 그 빛입자를 광자라고 하거든요. 광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해요. 광자수. 저기 하늘에서 오는 빛의 입자가요, 한 개가 내 눈에 올 거냐, 아니면 얘네들이 20개가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되는 거야. 진폭하고 무관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자일 때와 파동일 때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게 달라요.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파동일 때는 진폭이고요, 입자일 때는 이건 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는 파동에서 빛이라는 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자.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빛은 밝기와 색깔의 성질을 갖는데, 얘가 파동성을 띠고 있을 때는 빛의 밝기는 진폭이 결정하는 거였다. 근데 얘가 파동이 아니고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는 밝기를 결정하는 건 광자 개수다. 색깔은 얘가 파동일 때나 입자성을 띌 때나 둘 다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중에서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니까요, 빨, 초, 파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작년에 과거 출석 면담 할 때 빛의 색깔에 따라 진동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됐죠? 그래서 진동수의 크기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광전 효과를 통해서 알아냈다. 그 중에서 빛은 입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광전 효과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빛의 어떤 성질을 비교해보면 되겠니? 뭐? 어차피 파동일 때나 입자일 때나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이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비교했던 건 뭐냐면 밝기입니다. 밝기요. 이 밝기라고 하는 걸 조절했을 때 실제로 에너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 만약에 파동이라면 진폭을 크게 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커져야 돼. 그래서 흐린 빨간 빛보다 눈부신 빨간색 빛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건 파동이야. 근데 입자일 땐 흐린 빨간 빛도요, 입자 하나거든요. 빨간색 입자 하나인데 이 입자, 빨간색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이야. 근데 눈부신 빨간색 빛은요,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와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눈부신 빨간색 빛이나 그 다음에 흐린 빨간색 빛이나 그 빛을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에는 에너지의 차이가 없어. 이걸 증명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말 빨간색 빛이면 그게 흐리던 눈부시던 에너지 차이가 있냐 없냐 봐야 돼요.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파동이라는 거고, 에너지 차이가 없다면 입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에너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흐린 빨간색 빛이나 눈부신 빨간색 빛이나 에너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 빛은 입자성을 띠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어? 그게 이 실험의 테마야. 자, 그러면 대충의 아웃라인은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니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광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됐죠?
그거 하기 전에 파동일 때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데 얘가 입자성을 띠게 되면 진폭은 에너지에 영향을 안 준다.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진동수에 의해서만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일 때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과 파동일 때 빛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달랐어. 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를 머릿속에 예쁘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3 언니 오빠들한테도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넣으라고 해서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파동일 때와 입자일 때 빛의 성질 차이점 보시면 되겠어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한 얘기인데 빛은 파동이거든요. 질량이 없어요. 파동이 맞습니다. 빛은 파동인데 가끔 가다가 입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입자라는 건 아닙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자, 빛은 파동인데 됐죠? 이러한 빛의 파동성은 보편적인 빛들이 퍼져나가는 모든 순간의 파동입니다. 그러면 입자성은요? 특정한 순간에만 입자성이 드러나요. 그 특정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부딪힐 때.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꽝 하고 부딪히는 이 순간에만 입자성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도 톰슨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물리는 그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체계화 시킨 거죠. 자 여기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금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한 상태죠. 이게 금속이에요. 자유전자를 드글드글 가지고 있는 이 금속 예를 들어서 얘는 불이에요 뭐 이런 상태야. 자 이런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의 자유전자가 탈출하고 싶은데 실제로 할 수가 없죠. 왜? 실제로요. 그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는 거 안에 양성자가 모여 있어 전자를 잡아당기는 엄청나게 센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이 A라는 원자에서 탈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니? 라고 하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라고 치자. 그러면 적어도 얘가 이 힘을 끊고 탈출하기 위해선 이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더 큰 에너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주변에서 오는 비대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비대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요. 흡수를 해서 에너지가 커지면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만큼의 에너지를 끊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빛 먹고 날아가는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 그럽니다. 전자가 빛 먹고 탈출하는 걸 광전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효과라고 해. 아, 빛 먹은 전자가 탈출하는구나. 만약에 빛을 먹었는데도 전자가 안 튀어나오면 광전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광전효과라는 건 전자가 빛을 먹고 탈출했어요. 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빛 먹고 탈출하는 전자는 광전자라고 할 거고 이 광전자가 나타나는 효과를 광전효과라고 할 건데 그러면 전자가 빛을 먹네요. 네, 그죠. 빛이 와서 전자랑 팡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빛은 입자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먹은 건 빛에너지를 먹은 게 아니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은 빛입자. 뭘 먹은 거야? 광자를 먹은 거야. 알겠어요? 요거예요. 빛이 전자랑 부딪히는 순간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들의 성질을 띈다. 됐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하고요. 광자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이라면, 빨간색 광자라면 우리는 약속합시다.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야. 됐어. 초록색 광자라면 얘는 에너지 2 가지고 있는, 아니 에너지 10 가지고 있는 광자야. 이렇게요. 파란색 광자는요. 얘는 에너지 100 가지고 있는 광자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데 빨간색에서 초록색,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색깔마다의 광자 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됐죠? 그러면 생각해볼래? 얘는 탈출할 때요. 1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1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됐죠?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 광자를 먹어서 탈출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죠. 이때는 방패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초록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됐어? 에너지 10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어서 탈출할까 안 할까? 탈출할까 안 할까? 합니다. 10만 있으면 되니까. 됐어? 탈출을 탁 하고 하죠. 됐죠? 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먹어도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전자의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잖아요. 파란색 빛을 통해서.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으면 그 중에서 먼저 탈출할 때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됐죠? 탈출할 때 필요한 이 일, 이거 끊는 일, 그거 해야 된다고요. 됐죠? 네. 탈출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일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하는 데 써? 10만큼 일하는 데 써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남니? 90만큼의 에너지 남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90만큼의 에너지는요. 네,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온전한 운동 에너지예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로 쓰고요.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냥 일함수라고 한 거야. 그걸 뺀 나머지가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때도 에너지는 보존된다. 알겠습니까? 이때도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때는 어때요? 탈출하는 거 맞아요? 네. 실제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었는데 탈출할 때 일함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빼면 네, 이거 뭐예요? 0. 전자는 탈출하는데 탈출한 후에 전자가 움직이지 못해. 정지되어 있어. 이런 상태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네, 보시면 실제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자가 먹어요. 자, 먹고 나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걸 일함수라고 하죠. 자, 쓰고 나서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나머지 에너지는 탈출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저게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방정식이야. 되겠니? 자, 근데 이때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띌 때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HF야. 플랑크 상수에다 진동수를 곱한 만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빼면 운동 에너지인데 자, 여기에서요. 요거 잘 보시면 요게 Y는 함수니까 함수식으로 쓰는 거야. Y는 되죠? 네.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HF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HF였어. 됐어. 그 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HF 제로. 그러니까 진동수가 10 이상이면 얘는 탈출시킬 수 있어. 뭐 이런 뜻이야.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자, 이거를 함수식으로 구하면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렸을 때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때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x축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y축을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이게 y축이란 뜻이야. x축은 뭘로 만드냐면 진동수로 쓴다. 되죠? 네. 그러면 이거 y값, 이거 x값, 이 모습 어디 있어요? y값이 운동 에너지고요. 그래서 x값은 뭐냐면 진동수 이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기울기 뭐예요? 플랑크 상수. 되겠어? 그리고 이 일함수에 해당되는 요 값을요. 우리는 워크 펑션에서 W인데 얘가 바로 Y절편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려볼 거라고요. 되겠죠?
마이너스 B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로 바꾸시면 광전 효과는 EK 운동 에너지는 HF 마이너스 W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요. 얘는 함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를 F0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함수를 만드는 진동수구나. 그래서 적어도 이 진동수 이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을 먹어야 탈출할 수 있어. 자,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10이면 적어도 빛 광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10보다 큰 광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먹어야 탈출할 수 있어. 그거보다 작은 진동수가 9나 8을 먹으면 탈출할 수 없으니까 이때 운동에너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점성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 자,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부를게. 또는 됐어. 네, 얘를 탈출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한계의 진동수라고 할게요. 적어도 이 진동수는 넘어야 탈출할 수 있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어떤 말로 불러도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이게 뭡니까?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죠. 상수는 변하는 게 아닌 수기 때문에 어떤 금속의 일함수를 그려도 광전 효과를 그려도 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리에 해당되는 광전 효과 그래프라면 구리가 아니고 철이야 라고 해서 철을 그렸더니 이런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 기울기는 똑같이 플랑크 상수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바로 얘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의 음수값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구리 거, 이거는 철 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일함수가 10이라면 얘는 일함수가 20이야. 무슨 뜻이야? 아하, 구리보다 철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더 어렵구나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리에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는 10인데 철은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20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광자를 줬는데, 빛을 줬는데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15라고 치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15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으면 구리라고 하는 거 안에서 전자는 탈출해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맞아. 근데 철은 탈출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됐어.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 이런 얘기야. 이해돼? 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그래프 이해하겠니?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어떤 금속이라도 저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의 위치요. 문턱 진동수는 작을수록 전자가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에너지는 y절편에 있는 그래서 절대값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광전 효과야. 자, 그러면 식은 봤으니까 이 상황을 설명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구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구리 덩어리가 있다고 칠게요. 이 구리 덩어리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빛 에너지를 먹어야 전자가 탈출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얘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함수는 W야 뭐 이런 얘기고, 이때 오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E1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구리에서요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함수 W를 우리 얼마라고 해볼까? 이번에는 7이라고 해볼까? 뭐 이런 느낌. 됐어? 그러면서 빛의 4번색의 각각의 에너지를 보자.
빨간색 빛이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우리가 얼마로 볼 거냐면 1이라고 볼 거고요. 초록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으로, 파란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으로 볼 겁니다. 이건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 조명을 비추는데요. 여러분들이 흐린 빨간색 조명을 비출 때도 있고요. 빨간색인데 눈부신 빨간색 조명을 비출 때도 있죠. 자, 흐린 빨간색 빛, 눈부신 빨간색 빛이라는 걸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빨간색 광자가 오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가 오는데 흐리다는 건 광자가 한 개 온다는 뜻으로 해결하세요. 광자가 하나밖에 안 오네, 이 뜻이에요. 그 하나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입니다. 그죠? 이런 뜻이야. 그러면 눈부신 빨간색 조명을 비췄어요. 이거는 저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가 한 개가 아니고요. 얘는 100개와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광자들이 100개쯤 오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역시 1이야 라고 하는 거죠.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내가 빨간색 조명을 비출 건데 흐린 빨간색 조명을 비춰.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한 개와 에너지 1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이 전자가 먹어. 탈출할 수 있니? 없죠.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마나 됐을까? 7. 됐어? 얘 탈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흐린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으니까 광자가 탈출 못했구나. 그러면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빛을 더 밝게 해도 진폭이 커지니까 따라서 에너지가 커져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라도 더 밝게 눈부시게 만들다 보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언젠가는 여기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빨간색 조명인데 엄청나게 여러 개를 동시에 쏴서 엄청나게 눈부신 빨간색 조명을 만드는 거죠. 탈출할까 못할까? 탈출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사실은 미시세계에서는요. 전자 한 개가 먹을 수 있는 광자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100개가 오면 선생님 저는 에너지가 7%니까 광자 7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광자가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간색 빛이 100개가 와도 전자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에너지 1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탈출 못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요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면 진짜로 빨간색 빛을 눈부시게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해야 돼요.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5였다가 100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이었으면 각각의 빛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졌어야 된다고 눈부신다면. 근데 여전히 내가 눈부시게 해도 전자가 탈출 못했다는 건 밝기로는 얘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없네. 그럼 밝기가 에너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 파동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뭐야? 입자라는 얘기구나. 됐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초록색 빛은요. 흐린 초록색 빛은 초록색 입자가 하나 온 거죠. 근데 초록색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일함수가 7일 때는요. 단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방전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자가 탈출합니다.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3만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탈출했는데 눈부시게 더해봐. 더해봐. 그래도 여전히 방전 효과가 나타나죠. 차이점이 뭘까요? 흐린 파란색 빛이었다가 눈부신 파란색 빛으로 바꾸면 차이점이 뭘까요? 흐린 초록색 빛은요. 광자가 하나 오는 거니까 그거 먹고 전자가 몇 개 탈출하나? 한 개 탈출하죠. 탈출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3이고요. 됐죠? 그러면 내가 눈부신 초록색 빛으로 바꾸는 순간 광자가 100개가 됐어.
그럼 탈출할 수 있는 전자 몇 개? 100개가 나옵니다. 단 한 개당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는 30 가지고 있겠지만 탈출하는 전자 수가요. 광전자 수가 100개의 전자가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3으로 같겠지만 이런 얘기야. 되겠죠? 파란색 빛은 쏘입니다. 파란색 빛은 빛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이라고 칠게요. 눈부신 그래서 흐린 파란색 빛을 쏘면 파란색 광자가 한 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얘를 먹죠. 자, 먹고 나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7 써요. 그러면 탈출한 전자 한 개가 갖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93입니다. 맞죠? 93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탈출하겠죠. 자, 눈부신 파란색 빛으로 바꾸는 순간 파란색 광자가 무려 100개 와요. 그러면 그걸 먹고 전자가 탈출한다면 몇 개까지 탈출할 수 있니? 얘가 100개까지 탈출합니다. 근데 이 100개의 전자가 탈출한 후에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94입니다. 94.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빨간색 조명을 비췄는데 광전 효과 안 나오고 빨간색을 아무리 눈부시게 해도 여전히 한번 탈출을 안 한 빛은 계속 탈출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요. 초록색 빛을 눈부시게 했더니 탈출을 했어. 근데 그 빛을 점점 흐리게 해서 아무리 흐리게 해도 한번 탈출된 빛은 아무리 흐리게 해도 여전히 전자들은 탈출을 하더라. 개수는 줄어들어도. 알겠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밝기하고 무관하게 에너지로 고정되는 거구나. 그래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밝기와 무관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파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요. 아인슈타인은 하나 더 나가죠.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이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하면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내 에너지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야. 이거 증명해봐야죠. 정말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 맞아?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데? 보여드리잖아요. 똑같은 초록색 빛이라도 흐린 초록색 빛일 때와 눈부신 초록색 빛일 때 차이점이 뭡니까? 탈출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탈출시키는 전자수가 많다. 왜? 광자수가 많아지니까. 되겠어? 그러면 전자가 많이 탈출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전자가 많이 탈출한다는 거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광전효과 실험장치를 만듭니다. 여기에 구리덩어리, 금속덩어리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갈 때 그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금속판을 이렇게 설치해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렇게 회로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회로도를 연결해서 전자가 하나 지나가는지 전자가 100개 지나가는지 전류계를 설치해서 전류의 세기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하나 지나갈 때 전류계에 1A가 측정이 된다면 전자가 100개 들어가면 100A를 측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밝기를 조절했을 때 탈출하는 전자 수가 증가하는지는 전류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밝기를 변화시켰더니 정말 탈출하는 전자 수가 늘어나네. 그건 광자 수가 증가하는 얘기구나. 알겠습니까? 이거를 전류계로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요. 회로도에서 전선이 끊어졌잖아요. 전자가 끊어진 도선에서 이동해 올 수 있어요? 원래 전선 끊어지면 전류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네, 흐릅니다. 왜? 전자가 튀어나올 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하고 얘 사이의 간격이 끊어져 있어도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튕겨옵니다. 자, 그중 혹시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잘 못 오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가 잘 건너올 수 있는 방법으로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되죠.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건너올 때 하나도 밖으로 빠지지 않고 다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이쪽에 뭐? 플러스, 이쪽에 뭐?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가 반대쪽으로 오지 않고요. 이쪽으로만 건너갈 수 있게끔
전압을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새는 아이들 없이 전자가 온전히 얘를 건너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밝기에 따라서 건너오는 전자수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잘 넘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연결한다. 이걸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그래서 밝기에 따라서 건너오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흐릴 때와 눈부실 때 됐죠? 네. 얘네들은 밝기에 따라서 건너오는 전자수가 다른 걸 통해서 광자수가 밝기를 결정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실험을 했다. 두 번째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눈부셔. 그래서 전자가 초록빛을 쏘여도 100개 건너오고 파란빛을 쏘여도 똑같이 100개의 전자가 튀겨와. 둘의 차이는 뭘까? 이게 궁금해요. 똑같이 전자가 100개 오는 건 맞는데 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초록빛과 파란빛이니까. 뭐야? 당연히 색깔이 다르면 에너지가 다르지. 에너지가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에너지가 다르면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거야. 그죠? 어느 빛이 더 에너지가 큰지를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정말 초록빛보다 파란빛의 에너지가 더 커? 이거 어떻게 확인해?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해요.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합니다.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하는 걸 우리는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전자가 못 건너오게 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전자가 건너오지 못하게 미는 됐어 힘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3밖에 없는 아이는 조금만 힘을 줘도 못 건너오게 조금만 힘을 줘도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못 건너와요. 자, 운동 에너지가 큰 애는 같은 힘으로 밀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그냥 뚫고 와요. 알겠습니까? 이럴 거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뭘 그렸냐면 이 그래프 하나를 그리죠. 이게 전압입니다. 여기가 0V, 여기는 플러스 1V, 여기는 플러스 2V, 여기는 플러스 3V, 여기는 마이너스 1V, 여기 마이너스 2V, 여기 마이너스 3V인데 이 마이너스가 뭡니까? 사실은 볼트는 에너지 줄이잖아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근데 왜 뿔말을 하고 난리예요? 이거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는 거예요. 순방향 전압이야. 마이너스는 역방향 전압이야. 이 뜻을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초록색 빛을 비춥니다. 초록색 빛을 비추면 됐죠? 어떤 초록색이요? 흐린 초록색이요. 와, 그러면 전자가 한 개 튕겨 나오겠네요. 네, 한 개 튕겨 나오죠. 전자가 하나 튀어 나오니까 전류계로 측정했을 때 전류의 색이 됐어. 이게 1A야. 여기야. 자, 1A의 전류가 튀어나왔어. 근데 내가 역방향 건전지를 걸어.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가 3이기 때문에요. 건전지 하나를 역방향으로 걸 때까지는 그래도 튀겨나와. 그래서 1A가 측정이 돼. 근데 건전지를 역방향으로 2개 거니까 그때부터 안 나와. 그래서 못 건너와. 그래서 얘는 정지전압이 건전지 2개일 때야. 이때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이 돼.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근데 눈부신 초록색 튕겨나오는 전자가 100개잖아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1A가 아니고 100A가 되겠죠. 근데 똑같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초록색이니까 에너지가 같다는 거 증명해봐. 네, 정지전압을 걸었을 때 못 넘어오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운동 에너지가 똑같이 3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100A라도요. 역방향으로 건전지를 걸었더니 정확하게 건전지가 2개 될 때부터 건너오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를 조절해도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게 맞구나. 알겠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머리야. 열나 좋죠. 자, 파란색 빛으로 바꿔요. 파란색 빛으로 바꾸는데 흐린 파란색 빛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93! 흐리니까 그 에너지를 먹은 전자가 한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1A겠지. 전류의 세기는 1A겠지.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건전지 두 개로는 얘가 뛰어 올라오는 걸 못 막아. 그러니 건전지를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그제서야 초록 파란색 빛을 먹은 전자가 못 오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1A로도 정지전압으로 훨씬 크죠. 이게 파란색 빛입니다. 근데 눈부신 파란색 빛을 먹으면요, 전자가 튀겨 나오는 게 100개라서 100A인데 정지전압의 개수는 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정지전압의 위치가 같은 애들은 같은 색깔 빛이구나. 됐어? 네. 같은 색깔인데 누구는요 1A고 누구는 100A네. 이거 밝기 조절한 거구나. 그래서 전자수가 다르게 나온 거구나. 알겠어? 이건 흐린 빛이구나. 얘는 눈부신 빛이구나. 그래서 빛의 밝기를 조절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달라지는 거지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습니까? 이걸 실험한 겁니다. 이걸 실험한 거죠. 이게 바로 광전 효과예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태양광 전지죠. 태양광 전지가요, 이렇게 금속판에서 빛을 쏘이면 여기서 전자가 튕겨나와요. 그래서 전자를 한쪽으로 모으죠. 튕겨나온 전자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전자가 모인 쪽이 마이너스, 전자가 튕겨나온 쪽이 플러스 건전지가 돼서 이 자체가 이렇게 건전지의 역할을 하게끔 낮 동안에 햇빛을 모아서 햇빛을 비춰서 전자를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건전지. 그랬다가 해가 지고 나면 이 건전지를 사용해서 가로등에 불이 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등에 불이 켜지는 건 콘센트가 연결된 게 아니고요, 낮 동안에는 광전 효과를 가지고 충전기를 충전시켰다가 밤이 되면 그 충전기에 저장된 전자들을 이동시켜서 전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로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예요. 광전 효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해돼? 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블라블라 설명했던 거고요. 86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선생님이 회로도에서 요 안쪽에 있는 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요. 됐죠? 선생님의 그린 그래프 이해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88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래프 보시면 왼쪽이요. 약한 빛일 때, 센 빛일 때 전류색이 달라야 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그래프 보시면 정지전압의 위치가 마이너스 V1인 애가 마이너스 V2인 애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빛이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89페이지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그렸던 광전 효과 함수 그래프예요. 되겠어? 이때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플랑크 상수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들을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금속마다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함수들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 어떤 선배 누나가 됐지? 이 일함수의 크기가 주기율표의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물리와 화학을 접목한 장소를 쓴 애가 있어요. 세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넘기죠. 자, 콤포턴 효과라고 하는 게 92페이지에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럼 빛도 입자잖아. 그럼 입자들이 충돌할 때 뭐가 성립하니?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되겠어? 이게 광자하고 전자 사이에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하는 게 콤포턴 효과입니다. 자, 이때 한 장 넘겨. 94페이지. 탈출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 초록색 빛 먹은 전자가 탈출하면 운동 에너지 3 가지고 있어. 파란색 빛 먹은 전자가 탈출하면 운동 에너지 93 가지고 있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됐어. 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면 파란색 광자가 몇 개 나왔는지, 됐어. 초록색 광자를 먹은 전자가 몇 개 나왔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역이용해서 개수를 세서 그거를 색깔로 다시 환산해줘서 색깔로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TV에서 색깔을 만드는 방식이야. 전자들을 받아들여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색깔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초록색 빛이 얼마나 세야 돼? 파란색 빛이 얼마나 세야 돼? 이런 것도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CCD 카드라고 합니다. 색깔 남는 인정입니다. 되겠어? 요런 종류.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 자 해보죠.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자, 풀어보세요. 98, 99. 오늘은 가능하면 숙제 안 내드리려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숙제 뭐 설명하면 다 잊어버릴 거라서 오늘 다 하고 가시려고요.
7번부터 못하는 게 뭐지? 7번부터 못 푸는 게 맞냐고요? 네, 7번부터 안 하셔도 돼요. 6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개념 적용 1번부터 6번까지. 앞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바꾼 사람들은 프린트 먼저 풀고 그리고 저도 먼저 풀게요. 자, 일단은요. 앞에 있는 지금 선생님이 풀라고 했던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아니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나 확인 좀 할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었어? 98, 99? 못 푼 사람? 아이니 다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네, 그럼 오빠들 먼저 프린트 풀고 있고요. 다인이는 빨리 풀고 포인트까지 풀죠. 한꺼번에 질문 맞죠?